프리드리히 니체 인생철학 2부. 나를 병들게 하는 노예 도덕과 썩은 분노. 분노를 참을수록 삶이 무너지는 이유. 왜 화를 낼수록 미안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참고 나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을까요?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화내면 지는 거다.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쓰나. 그래서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분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함입니까? 아닙니다. 억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쌓인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분노를 참았는데 인생은 왜 더 무거워졌을까요? 분노를 느끼는 순간은 갑자기 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지내야 하는데 화를 내면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한마디 해줄 걸. 왜 나는 그냥 참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말 한마디 못할까? 이렇게 되면 분노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무례했는데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를 내지 못한 사람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둘째,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인격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분노를 삼킵니다. 하지만 분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자기 비난으로 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울로 변합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나는 못해.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삶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화를 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화를 자신에게 돌렸던 걸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김 과장은 참 좋은 사람이야. 상사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김 과장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가족들도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좋으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참는 사람이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후배가 승진하는 날 그는 또 누락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사는 그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이번에도 좀 참아줘. 다음에 좋은 기회를 줄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다음이라니. 매번 다음이라고만 하잖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승진 발표 있었지? 어떻게 됐어? 나는 안 됐어. 또, 왜? 그냥 그렇게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화가 날 것 같았고, 화를 내면 아내한테 짜증을 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왜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은퇴했습니다. 은퇴식에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수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불평 한 번 없이? 나는 불평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상사가 자신한테 소리를 질렀던 날, 15년 전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던 날, 20년 전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던 날,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마디 해줄 걸. 그때 따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없습니다. 은퇴했거나 이직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와서 화를 낼 상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분노가 이제는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폭발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해.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장난감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잖아. 그는 알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분노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평생 참기만 했을까? 이게 뭐가 좋은 사람인가? 그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참으면서 병들어 간다는 것을요. 니체는 이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레상티망이라고 합니다. 원한이란 표현하지 못한 분노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만 썩어가는 분노입니다. 니체는 평생 이 원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원한을 품고 산다는 것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원한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노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분노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못하면 분노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로 변합니다. 왜 나는 그때 말을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이것이 원한입니다. 니체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노예 도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강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주인에게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것은 나쁘다. 약한 것은 좋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 참는 것은 좋다. 이렇게 도덕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나는 복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상한 거야.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이 노예 도덕이라고. 약자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상사한테 화를 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족한테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회에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하지만 니체는 물어봅니다. 정말 착해서 참은 걸까요? 아니면 약해서 참은 걸까요? 정말 성숙해서 참은 걸까요? 아니면 무력해서 참은 걸까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을 무너뜨리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원한을 품고 살게 되니까요. 니체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힘의 의지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힘을 원한다고 합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고, 더 살아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도록 배웠습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착해야 해.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힘의 의지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분노를 악으로 보면 안 된다고. 분노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표현되지 못한 분노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만 쌓인 분노가 문제라고.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착함과 자기 부정을 구분해야 한다고. 착함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것은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나를 지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당한 감정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쌓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니체가 말한 방식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느낀 순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화가 났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였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감정은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감정입니다.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납니다. 그 화는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화를 낸 상대가 아닌 나의 경계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을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 하지만 니체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나의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뜻이라고. 그렇다면 나의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이것이 나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말하지 못한 문장 한 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때 말하지 못했던 한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때 말하고 싶었던 한 문장을 지금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적고 나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안에만 있던 분노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5번째, 분노를 행동이 아닌 인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나의 경계선이 침범당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의식 속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의식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분노가 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분노를 참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분해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었다고.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분노를 참으면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비난으로, 우울로, 무기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분노를 인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물론 폭력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 68세 분은 이제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또 장난감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거 치우기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래?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해도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뿐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고 미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나의 감정을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도 삼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말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는 것.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것.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했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경계선을 지키고,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그것이 진짜 성숙함이라고.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당신이 평생 분노를 참아왔다면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불이익을 받았고 말을 하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았던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화가 나면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밖으로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라도 인정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내일 또 화가 나면 또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언젠가는 밖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에는 떨릴 겁니다. 목소리가 작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니체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것, 살아있고 싶어 한다는 것. 하지만 사회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참아라, 순종해라, 착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 힘을 되찾으라고, 자기 자신의 힘을 되찾으라고, 분노를 인정하고 경계선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라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의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맞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참았던 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과거를 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고. 과거에 당신이 참았던 것을 약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화를 내지 못했던 것을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화가 났었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의 어떤 경계선이 침범당했을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는 또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이 평생 참아왔던 분노를 이제는 이해할 때입니다.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 분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약해서 참았던 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화를 내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인정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참아야 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참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도 된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원한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나다워지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살아있다고 느끼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참아온 삶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원한을 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